처음에 신입으로 채용 지원을 하는데 3년차 경력직 채용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뽑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오늘의 세 번째 좋은 사람은 네이버 해피빈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일하면서 사회복지 대학원생이자 1년에 100여 권의 책을 읽는 독서 관공인, 그야말로 갓생 그 자체인 저의 과 후배입니다. 저한테 가끔 책을 추천해주는 친구로 등장을 하곤 하는데, 앞서 소개드렸던 좋은 타이틀들을 다 빼고도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친구여서 그녀의 아이덴티티가 물씬 드러나는 이 공간에서 세 번째 좋은 사람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시죠. 저는 28살 이혜린이라고 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은 네이버의 공익재단인 해피빈 재단에서 이제 4년차 직장인이 됐고요. 해피빈 플랫폼을 기획하는 웹서비스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올해 졸업을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혜린님이라고 하기가 좀 웃긴데 어쨌든 혜린님 같은 경우에는 저와 똑같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공헌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사회공헌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크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게 학부 시절에 청소 노동자분들이나 경비 노동자분들 같은 이 용역 노동하는 선생님들의 노동 실태를 취재하는 과제를 했었는데 그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학교에 소속돼 있음에도 그거를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정말 안온한 무지 속에서 살겠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서 그때 이렇게 대외 활동 같은 거를 찾다가 대학생 자원봉사단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1년은 아예 휴학을 하고 그 활동에만 전념할 정도로 정말 대학 생활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몰두해서 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원봉사단 활동도 기업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그 기업 사회공헌의 생태계를 좀 면밀히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로를 이쪽으로 키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공헌 쪽으로 진로를 틀게 됐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단 활동을 2년 동안 하면서 다문화 아동들의 언어 발달 지연 문제나 발달장애인분들 사회 참여 문제 같은 것들을 꼭지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활동을 했었고, 그 내부에서 하는 사회혁신 공모전 같은 거 나가가지고 수상도 했었고요. 졸업할 때쯤 돼서는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와 비슷한 IT 기업의 사회공헌 플랫폼에서 인턴으로 5개월 정도 일을 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지금 회사에 들어오게 됐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회공헌이라는 거는 분야고, PD도 홈쇼핑 PD가 있고 뭐 스포츠 PD가 있고 뉴스 PD가 있고 다양한 분야인데, 내가 하는 일은 프로듀스인 것처럼 나도 사실 내가 하는 일은 서비스 기획인데 그 서비스 기획을 하는 플랫폼이 사회공헌 플랫폼인 것뿐이잖아. 나도 물론 사회적인 가치가 엄청 확고하게 있고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결정적이지는 않고, 디자인을 할 줄 알든 코딩을 할 줄 알든 뭐 나처럼 기획을 하든 기술이 더 중요하다. 어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더 중요하다.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스킬이 좀 더 중요하다. 다른 플랫폼으로 예를 들어보면 네이버 블로그 사용을 하면 콘텐츠를 보는 거 말고 이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사진이 노출되는 영역, 글을 썼을 때 콩이 정립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쓰는 기능들 있잖아. 이제 그런 기능을 설계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접할 때는 콘텐츠 단위로 많이 보지만, 우리는 그 콘텐츠가 사용자한테 노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드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일을.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을 쓰면 콩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팝업이 뜨잖아요. 맞아요. 그걸 클릭했을 때 어디로 연동이 되는지. 그렇죠. 기업 임직원들 대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현대홈쇼핑이면 현대홈쇼핑 인트라넷에서 어떤 배너를 클릭했을 때 해피빈에서 마련한 임직원 기부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설정해놓은 사연들을 기부를 할 수 있게 기능을 마련을 한 거죠. 근데 또 업무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능수능란한
서비스 기획자가 되었지만 초반에 엄청 힘들다고 저한테 징징댔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처음에 신입으로 채용 지원을 하는데 3년차 경력직 채용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뽑혔어. 제 인생의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할 때 고집이 되게 센 것 같아요. 취준할 때도 보통 이력서 30-40개씩 넣고 한 분야에만 넣는 게 아니라 직무도 다르고 회사 분야도 다르고 그렇게 막 넣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사회공헌 별로 공고 뜨지도 않으니까 어디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넣어야 된다는 거를 아는데 막상 이렇게 지원 동기를 쓰려고 하면 숨이 턱 막히고 그래서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준할 때 서류를 딱 3개만 넣었어요. 3개? 그때는 진짜 지금처럼 막 ESG가 이렇게 핫한 그럴 때도 아니었어서 진짜 뽑는 게 극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없이 3개만 썼는데 지금 합격한 회사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전에 일했던 데가 이제 카카오 같이 지금 해피빈이랑 되게 비슷한 플랫폼에서 인턴을 했다 보니까 그게 이력서에 한 줄 남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도 뭔가 그 경력을 활용을 하려면 IT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딛고 제일 높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목표하는 회사가 네이버 해피빈 재단이었어요. 거기가 인턴이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3년차 공고가 냅다 뜬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올라온 잡 디스크립션이 제가 인턴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거기서 요하는 업무 능력보다 훨씬 더 저한테 핏하게 올라온 거예요. 뭐 제가 뭐 디자인도 하고 컨텐츠 마케팅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 걸로 올라와서 거기에 그냥 냅다 썼죠.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썼던 거는 아니고 언젠가 나는 이 회사로 내 커리어를 기결시키고 싶은데 자소서라도 하나 남기자. 그리고 뭐 이런 애가 있냐 하고 약간 뭔가 인식이라도 좀 남기자 이런 생각에서 그거를 썼는데 서류를 합격한 거예요. 면접을 가서도 그냥 얘 어떤 애인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마음 편하게 갔어요. 면접장 갔을 때도 되게 재밌게 얘기하고 왔던 기억? 근데 그런 게 그렇지 않잖아, 성격이. 그쵸. 원래는 엄청 긴장하고 지금 더 긴장한 것 같아. 맞아요. 좋은 경험이었다 하고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된 거예요. 1차가. 그때부터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야. 이것만 넣으면 합격이네. 나만 올라간 게 아닐 텐데 다른 분들이 다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거를 포기가 되니까 마음 편히 갈 수 있었던 건데 최종 때는 그래도 사람 욕심이 그게 아니니까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말았어요. 제대로 대답한 게 하나도 없다 싶을 정도로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합격을 그 뒤로 들은 거 없어? 그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신입으로 한번 좀 키워보고 싶다. 왜냐면 저희가 공채가 없고 자리가 빌 때마다 상시로 뽑는 그런 데다 보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가 거의 5년 만에 신입이 들어왔던 거였어요. 그쯤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저를 뽑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3년차 경력을 요하는데 거기에 썼잖아요. 여기서 요하는 경력이 허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3년이 넘어서 보니까 아무리 내가 회사 바깥에서 대외활동 열심히 해서도 회사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 경력직 공고를 통해서 들어가면 정말 바로 실무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부담감도 크고 저도 실제로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는 신입으로 들어왔고 이 사람들은 3년차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뽑은 건데 나는 그만큼의 역량을 못 내고 있고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회사고 잡 디스크립션이 너무너무 나한테 핏한데 이렇게 경력이 조금 모자르다. 그러면 진짜 용기를 내서 한번 써볼 수는 있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경력 2년, 3년을 요한다는 문구 때문에 못 넣는 사람도 있잖아. 맞아. 이제 어느 정도 이 잡 디스크립션이 나한테 맞고 내가 어느 정도 배우면 그거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좀 주저앉고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맞습니다. 이거 뭐죠? 제가 바로 그런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지한 영역에 대해서 두서없이 지원하지는 말라. 좀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들어가서도 내가 충분히 필요로 하는 만큼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네이버라는 타이틀이 너무 이제 사람들이 선망하는 타이틀이잖아. 그래서 항상 궁금한 거. 네이버 재단을 다니면 누릴 수 있는 장점과 조금 이거는 생각보다 아쉽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거랑 크게 다를 거 없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원래 보통 다른 회사들은 입사할 때 기기를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입사할 때 일정 금액을 채워주고 그리고 월마다 충전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모아서 새로운 제품을 제가 원하는 거를 살 수 있어요. 뭐 맥북 신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모아놓던 금액으로 그거 사가지고 쓰면 되고 그리고 재택할 때 이런 아이맥 같은 것들도 코로나 한창 심할 때 재택 지원금을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일할 때 쓰고 물론 제 장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남의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경험을 거지. 해볼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IT 계열이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너무 잘 돼 있는 점? 이게 계열사마다 좀 다른데 저희는 3일 출근하고 이틀 재택하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알고 있는 복지는 문화생활 업무 지원금이야. 문화생활 지원금 같은 걸로 나오는 언니네 회사도 있지 않아? 아니야? 아니구나. 세상이 다 그렇게 네이버 같지가 않아요. 주택대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맞아요. 사실상 네이버 재단 굉장히 좋은 복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점. 제가 한창 입사했을 때가 코로나 워낙 이렇게 극성일 때여가지고 그때는 전면 재택이었거든요. 잘 자각을 못했는데 슬슬 회사를 나가고 보니까 회사가 성남에 있어서 너무 멀어요. 진짜 멀긴 한데 어. 약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일 수도? 그러면 이렇게 업무를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최상의 경지까지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쩌다 대학원까지 가게 됐는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위해서 설치된 밤에 수업 듣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하는 일을 시작했던 게 신념을 쫓아서 온 곳인데 이게 하는 일이 서비스 기획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었던 사회 문제 관련된 것보다도 서비스의 기능적인 문제에 골몰해야 되는 게 많았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당장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회의감도 좀 들고 소진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쫓아왔던 신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 이게 가장 큰 이유고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최근에 했었는데 입사한 지 딱 1년 됐을 때 대학원을 썼는데 큼직큼직한 목표들을 인생에 두고 그거를 쫓아서 살잖아요.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에 가고 싶고 대학에 합격을 하면 뭐 대외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취준 뭐 이렇게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면서 살다가 취준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 앞에 목표가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삶이 늘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개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어떤 강박 때문에 대학원을 선택을 했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고작 1년 차인데 일이나 열심히 하지 왜? 그래도 그때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덕분에 제가 20대 때 졸업장을 하나 더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 그 선택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미래에 제가 만드는 거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좀 프랙티컬한 거를 하고 대학원에서는 좀 더 너의 신념에 가까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기시키고 더 깊이 있게 몰두를 해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의지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고 이제 졸업학기까지 와보니까 어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일단 되게 힘들거든요. 출근했다가 학교 가는 날에는 분당에서 신촌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퇴근길에 사람 되게 많을 때 대중교통 타고 그거를 감수할 만큼 내가 세상을 보는 시야 자체가 너무 넓어졌다는 게 느껴지고 또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지식을 얻는 태도도 배운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론 수업을 들었는데 원래 회사에서 웹 접근성이라고 이 뭐 시각장애인 분들이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리더를 사용해서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거를 구현을 하는 게 기획자의 일이거든요.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일을 했을 때 그냥 일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근데 장애인 복지론 수업을 들으면서 적재적으로 어떤 근거로 우리가 접근성을 보장을 해야 되고 접근성 지침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아직 장애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게 내가 되게 당위적으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신념도 엄청 굳어지고 거기서 배운 거를 활용해서 밀도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느낌? 대학원에서 막 이렇게 각성을 시키고 회사에 와가지고 태우는 거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식을 얻은 거를 정말 실용적으로 현업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러면 직장에서 프랙티컬한 걸 이미 하고 있어서 정신적인 거를 채우고자 대학원에 간 건데 굉장히 조화롭게 믹스가 돼서 양쪽에서 둘 다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 그쵸. 그렇게까지 좋은 직장에서 정말 좋은 업무로 잘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대학원까지 다니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 그 원동력이 뭔지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궁금하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칭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잘 엔트제 종특이에요. 지방 출신이잖아요. 제가 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을 때는 명분이 있었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는 여기에서 쓸모를 하지 못하면 서울에 발붙이고 있을 명분이 없는 느낌? 이게 제 욕심 때문에 여기에 그냥 아득바득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특히 제가 인턴을 했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저는 이 회사에 너무 가고 싶은데 이 회사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충분히 잘 굴러가니까 내가 없어도 무방하니까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지금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쓸모가 있는 인간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 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또 거기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막 이렇게 이만큼 성취를 해서 올라가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못했을 때 낙차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하나하나에 나를 너무 미워하고 믿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너무 못할 짓 같은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어쨌든 내가 어떤 일에서만큼은 반드시 쓸모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은 기억을 하되 너무 붕 뜨지 않게 차분히 누르고 너무 가라앉았을 때는 좀 끌어올리고 이렇게 기복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게 좀 지치지 않고 길게 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성취를 엄청 잘했을 때 나를 누르는 건 쉬워, 솔직히. 그냥 각성하면 돼. 나 너 지금 너무 잘난 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가라앉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나를 끌어올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 그런 거를 하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쌓인 게 있을까? 없는 것 같은데 실수한 것 좀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를 그냥 실패로 냅두지 않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업무적으로는 빨리 찾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은 전 동료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에서 좀 실수를 했으면 내가 되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그거에 준하는 어떤 성취감으로 이걸 상쇄할 수 있게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난 다른 걸 잘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 뭐 예를 들어 스타일리시한 사람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너무 멋있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걸 알아. 그걸 빨리 인정하고 대신 나는 다른 걸 잘하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거지. 이거에 대해 끝도 없이 생각하면 정말 끝도 없이 나는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흐린 눈이라고 하죠. 대충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야. 맞아. 근데 업무에서는 사실 그게 안 되잖아, 흐린 눈이. 맞아.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좀 그래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흐린 눈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내가 못할 수도 있지, 당연히 뭐 처음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반대로 누군가 뭘 잘못했을 때 나도 그 사람을 되게 관용적으로 보게 돼. 그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 맞아. 아무리 뭐 연차가 높아도 이 일이 처음이면 실수할 수 있지. 맞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나를 미워하지 않는 만큼 남들도 미워하지 않게 맞아, 되는 맞아. 거야. 그런 거를 조금 배운 것 같다. 연차가 쌓이면서. 멋진 한국어 직장인이 되잖아요. 그냥 흐린 눈 하는 직장인이에요. 맞습니다. 너가 힘들어했던 것처럼 너무 힘들고 진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 안 되고 언젠가는 혜리님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못하는 나를 직시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지. 그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가라앉아 있는 나를 끌어올리는 건데 내가 잘했던
감각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지금 이 지점까지 오기까지 대학교에서든 고등학교 때든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성과를 냈던 기억이 있을 테니까 그 감각을 기억하면서 작은 성취들을 좀 동력을 삼아서 조금씩 가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를 너무 미워하지 않고 못하는 나까지도 하나의 나로 인정하면서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한 번 성공을 해본 사람은 어떻게 성공을 이뤄냈는지 알기 때문에 진짜 그 감각을 유지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취향이 있는 1년에 100권 이상 독서를 하는 독서 관공으로 일명 책친놈 책친놈으로 유명한 친구인데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서 독서를 하는 삶과 안 하는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려본 사람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가 뭐 영상이랑 비교를 해보면 영상은 뭐 2-30분, 그 영화는 길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쓰는 취미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 저는 책을 한 권 읽을 때 한 2-3일 정도 걸려요. 그 책을 한 권 다 읽기까지 끈기가 필요하잖아요. 마음을 차분하고 끈기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것 같고, 또 이제 책 읽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사람들이 문학은 좀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독서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학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긴 시간을 들여서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모르고 살아도 내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는 타인의 이야기를 정성스레 듣는 거잖아요. 문학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슬퍼할 능력을 길러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 인물이 느끼는 감각을 나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건데, 이 인물은 당연하게도 항상 제 마음에 드는 인물은 아니에요. 글을 읽음으로써 이 사람 하나의 세계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니까 이해력도 높아지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내가 되게 미워했던 나 자신의 어떤 단면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게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온라인상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직접 나서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제가 운영했던 모임은 당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 시작했다 보니까 실제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고 오픈 채팅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한 10명 정도 있어요. 2달 동안 하는데 매 주마다 돌아가면서 필사할 글을 가지고 오면 각자 필사 글을 쓰고 자기 삶에 녹여서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요. 그거를 각자 나눠보는 활동을 하고요. 격주마다 주제를 나눠서 환경, 아동, 여성, 동물 이렇게 큼직큼직한 주제들을 상이하에 2권 정도 책을 뽑은 다음에 최소 1권씩 읽어요. 끝날 때는 총 8권을 읽을 수 있는? 독서는 1년에 한 진짜 100권 정도 읽을 정도로 이미 신물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서 또 플러스로 당글이라는 모임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엄청 파고드는 성향이 강해서, 혼자 책을 읽을 때는 제안을 갇히잖아요. 남의 얘기를 읽고 있는데도 감상도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니까 점점 갇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같은 책을 읽고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전 독서 모임을 또 시작을 했었고, 같이 활동하는 분들은 스파르타 독서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되게 책임감 있게 책을 읽으세요. 항상 여기 참여했던 분을 나중에 겨울에 만났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책을 8권 읽었대요. 당근에서 8권 읽었다? 그 책이 1년의 전부였다. 근데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1년 동안 책을 8권 읽는 거면. 원래 뭐 책을 읽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현실에 치여서 약간 외면하고 있었던 약간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울타리 내에서 이런 독서 관공, 책친놈을 한 명 옆에 두면 끊임없이 자극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한 권이라도 읽어야겠다, 한 줄이라도 읽어야겠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본 결과 굉장히 ENFJ답게 타인에 대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또 노력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타인의 세계뿐만 아니라 나의 세계도 약간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 그런 좋은 선순환 세계를 창출해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제노사이드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서 선물을 해줬고, 올해까지 거의 한 8번 봤던 영화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공통적으로 타인에 대한 호의, 다정함,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교훈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이 선함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지만 가끔은 되게 공허하고 좀 우원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개인화된 시대고 내 삶 하나 감당하기도 되게 팍팍하잖아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건가? 철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요새도 종종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때일수록 제 바깥에 있는 다른 세계랑 연결되는 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가령 아동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아동 권리랑 관련된 책을 읽거나 아동 권리 영화제에 가거나 저희 해피빔 플랫폼에서 아동 카테고리에 정기 후원을 한다거나 내가 모르고 살아도 무방한 어떤 세계와 연결됨으로써 연대감을 만드는 게 결국 내 삶에 대한 책임감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워낙 스스로 자아성찰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제 바깥으로 분출해야 되는 에너지가 있는 건데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시간을 들여서 자기를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게 사람마다 다 방식이 다르겠죠?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각자의 방식을 좀 잘 찾아가면서 타인도 제일 중요한 나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너무 아파하지 않고 같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엔프제 같은 멘트였고요. 이런 개인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잃을 수 있는 신념이나 가치를 잘 짚어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혜리님이 오늘 주신 교훈처럼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나 자신까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삶의 가치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 끝! 여러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댓글에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네이버 해피빈에서 지원하는 사회가치 활동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을 추첨을 통해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로 많은 이야기, 또 다음에 궁금한 이야기, 오늘 재밌었던 이야기들을 남겨주세요.